봤는데 계산 어떻게 아니다. 하고 나서 흐름 정리 한번 다시 하고 가겠습니다.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읽고 있어야 돼. 그래야 왜 이런 계산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흐름을 하나도 어차피 까먹어. 그러니까 시험 전까지 이 통계를 빠짐없이 꾸준히 계속 풀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무조건 까먹어. 자, 그래서 238번부터 봅시다. 자, 238번 보니까 1, 2개, 2, 3개, 4,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자, 주머니가 있고. 자, 여기 있는 주머니에서 자, 4개의 공을 복원 추출합니다. 4개의 공을 복원 추출한다. 그럼 표본은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x 1, 2, 3, 4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겠다. 그쵸? 자, 이 4개의 표본에 대해서 공에 적힌 적힌 숫자에 표본의 평균을 x가 한다. 그럼 얘를 4분에서 4보다 한 값을 표본 평균 어쨌든 이렇게 두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V에 2x가 플러스 4을 계산하네. 일단은 분산 구하는데 자, 1차 관계고 2배 돼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분산이 몇 배가 될 거다? 4배의 4vx바 이까지는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러면 x바의 분산은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분산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모분산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그럼 현재 여기 있는 이 모집단에 확률 변수를 x라고 둔다 치면 자, x가 가질 수 있는 현재 변량은 1, 2, 그치 4가 되고 1이 나올 확률은 비율상 몇 분의 몇? 6분의 2. 2는 6분의 3, 4는 6분의 1. 그렇게 중합이 1로 만들어진 모집단이다. 그쵸? 자, 4개를 추출하니까 표본의 크기 n은 4인 상태고 그럼 얘는 4 곱하기 몇 분의 vx가 될 거니까 4분의 vx 될 거니까 그냥 vx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네. 그럼 요 표에서 분산 찾을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 되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40번. 자, 어느 대학 입시 시험에 입학 시험의 응시자 성적은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 따른다. 자, 응시자 성적을 그러면 나지 x라는 확률 변수로 두면 얘는 나지 n에 지금 200, 10의 제로를 따르고 있고 근데 이러한 응시자 중에서 임의로 추출합니다. 25명을.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어떤 하나의 집단에서 추출을 하게 되면 그치? 무슨 집단이 만들어진다는 개념? 본 집단 만들어진다는 개념. 그럼 추출하고 있는 이 대상이 무슨 집단이라는 생각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집단이라는 생각은 있어야 되겠죠. 자, 모집단에서 25개 자료를 추출하고 이 25명의 성적의 평균을 얘기해요. 얘 성적의 평균이라 그러면 무슨 바라고 보통 표현할까? 그치, x바. 표본의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이 x바는 현재 몇 분의? 25분의 x1부터 어디까지 하고 x25까지 하고 그냥 표현된 그 표본 평균입니다. 자, 그런데 그 표본의 평균이 198점 이상 그대로 204점 이하의 확률을 찾으래. 그럼 이러한 확률을 찾으려면 이 x바를 무슨화해야 되고 표준화해야 되고 그럼 내가 x바의 분포를 알아야 되네. 그럼 x바의 분포는 여기는 모집단에서 25명씩 계속 뽑게 되면 얘는 확률 변수라는 대상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어떨 거다? 같을 거다. 분산 v x바는 표본의 크기가 25이므로 얘는 25분의 5분산 vx랑 똑같을 거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태라는 얘기지. 자, 평균으로 몇 배 되면서? 200 되면서. 자, 분산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얘가 시그마 x바의 전체 무엇이니까? 제곱이 되는 겁니다. 얘를 5분의 시그마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그럼 여기서 표준편차가 10이니까 자, 루트 n이면 5로 나누면 표준편차가 얼마가 될 거다? 2가 될 거니까 2의 제곱 따른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있는 이 정규분포를 무슨화하겠다는 개념이야? 표준화. 표준화는 할 수 있죠.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됩니까? 빼고 2 나누면 말부터 2까지의 확률 계산하는 얘기죠. 끝.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고 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241번. 자, 241번에도 보면 현재 정규분포 50, 10의 제곱을
나누는 모집단이 있고,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자, 꾸준히 계속 추출을 계속해 나가면. 자, 그러면 그 표본 평균 x바는 어떤 정리분포를 따른다? 몇 콤마? 그치, 똑같겠죠. 50, 5평균이랑 똑같으니까 이 x바가 5평균이고. 자, 여기는 루트 n분의 얼마에? 그치, 10의 전체 무엇이?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x바의 표본 평균, 확률분포가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이 확률 변수 x바에 대해서 그 x바가 5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587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찾으래. 그냥 내보고 무슨 하자는 얘기? 표준화. 근데 암산이 안 된다는 표죠. 자, 적어봅시다. 그럼 여기에 평균 50씩 뺄 거고, 표준 편차 나누려는데 분수네. 그럼 역수 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50 빼면 남는 게 얼마고? 2고. 얘 역수 곱하면 몇 분 되면? 10분의 루트 n. 그럼 얘는 z라는 확률 변수로 표준화되면서 바뀌면서, 자, 이 값이 0.1587 되라. 자, 그럼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어떤 값 이상인 게 0.1587 되려면 여기 바깥쪽의 영역이 0.1587 되는 걸 찾는 거고, 그럼 여기 경계의 수치는 현재 표에 보면 몇 점 몇이라고 되어 있다? 계산? 1.0이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 값이 얼마나 되면 된다? 1이면 된다. 끝? 그래서 n은 25가 될 수밖에 없겠네. 마무리. 할 수 있나요? 네. 그럼 뒤로 넘어가서 이제 그냥 추정하는 거지. 여기야 우리가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네? 아, 확통은 마지막이고 네. 미적분 해야지 앞에. 미분. 아니 그 오늘 이렇게 남는 거 마지막이에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남아서 확통 말고 아 미적을 미분할 했잖아요. 거라고. 우리 빠졌잖아.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어? 그치? 그거 조금 정리해 줄게. 내용 정리. 빽빽하게 다 하진 못해도 기본적인 흐름들은 조금 잡아줄게요. 네. 자, 그럼 봅시다. 아,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구나. 아 그렇진 않았어요. 아, 그렇진 않았어? 그치? 너무 길게 끌지는 말고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수요일.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다음 주 한 월요일이나 길면 수요일까지만 해서 알겠죠? 미분도 좀 채울 수 있게. 네. 그리고 시험 때는 이제 같이 돌아가는 거죠. 네. 쌤도 이제 야근 파티 가서 계속해서 하는 건 쌤도 아마 이 다음 주가 마지막일 거야. 안 돼. 눈물이 난다. 자,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추정은 자, 당연히 필요성이 있었죠. 네. 점수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모집단이 있었어요. 양적 한계가 있는 모집단. 양적 한계가 있단 말이 자료의 양이 너무 어떻다? 그냥 많다. 이렇게 그치. 문맥상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모집단에 평균과 모평균이 있었는데 분산값 시그마 제곱도 있을 거고 5분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궁금한 건 모집단이야, 표본 집단이야? 내가 조사하고 싶은 집단은 뭐예요? 아니, 모집단이지, 그치? 내가 양산 시민의 40만 명의 키가 궁금하다니까? 키의 평균이 궁금하다니까? 그럼 무슨 집단의 평균이 궁금해? 모집단의 평균이 궁금해. 근데 평균만 안다고 그 집단의 분포 상태가 확인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원래 뭐도 궁금해? 분포 상태를 나타낸 산포도인? 분산도 궁금한 거야. 그런데 이 분산까지 추정하려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모분산 추정하기도 했다 안 하기도 했다? 안 하기도 했다. 잘 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내가 자료를 추출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100개의 표본을 추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무슨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였지? 표본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럼 이 표본은 x1부터 x100까지 있는 상태고 이것들의 평균을 우리가 표본 평균 x바라고 표시했습니다. 100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의 그대로 x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이 x바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지. 내가 어떤 표본을 추출했냐에 따라서. 그럼 여기는 x바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 x바를 무엇으로 하는? 확률 변수로 하는 분포가 또 하나 있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관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어야 될 집단은 확률 분포는 총 몇 군데가 생깁니까? 3군데였습니다. 첫 번째 모집단이랑 두 번째 무슨 집단이랑 표본 집단이랑 그 다음에 이 x바를 무슨 변수로 하는? 확률 변수로 하는 x바의 분포야. 배웠니? 그래서 우리가 집단을 계속 끊임없이 몇 개라고 얘기해왔었고 3개라고 얘기를 해왔어. 그럼 여기에서 이 표본 평균을 직접 구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얘는 무슨 평균이랑 똑같으니까? 모평균이랑 방분간이 똑같았으니까. 자, 표본 평균의 분산도 직접 알 필요 없이 모분상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해보자. 이 확률변수 x바를 가지는 분포 상태는 우리가 직접 조사해야 하네요. 직접 조사한다는 말이 실제로 우리가 모든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표를 그려서 평균이랑 분산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치?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건 무슨 집단입니까? 표본 집단입니다. 알겠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자료를 뽑아 1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평균이 170이다라는 표현은 어쨌든 어떤 평균이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럼 이 평균은 모평균인지 표본 평균인지 표본 평균의 평균인지 지금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모평균이다, 표본 평균이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뭘까요? 1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평균이 100이다. 표본. 진짜 틀려도 돼. 표본 네. 평균이다? 네. 그럼 지금 1번 집단 평균, 2번 집단 평균, 3번 집단 평균? 표본. 표본의 평균이니까. 표본 추출하여. 자, 다시 이 170은 1번 모집단의 평균이다. 2번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이다. 3번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3번. 얘는 3번의 평균이다. 건우는 아까 표본 평균이라는 얘기가 몇 번의 평균이다? 2번. 2번의 평균이다. 2번의 한 표. 3번의 한 표. 은지는? 3번의 한 표. 예진이를 믿었네. 원래 생각했었어? 자, 정답은 6번입니다. 오 마이 갓. 얘를 3번이라고 가장 많이 생각해, 애들이. 네. 이건 표본 집단이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내가 자료 몇 개를 추출했지? 100개를 추출했으니까 그 표본 추출했으면 x1, x2에서 몇 개의 자료가 생겼고 100개의 자료가 생긴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구한 평균인 거잖아. 그치? 이건 우리가 직접 조사해야 안 해? 안 한다고. 그럼 내가 조사하는 것은 무슨 집단을 조사하고 있는 거야? 표본 집단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 집단의 평균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는 이 표본 평균이 지금 뭐라고 나오면 170이라 나오면 이 값 근처에 있는 모평균을 뭐 하겠다? 범위를 추정해보겠다는 생각이라서. 이해했니? 이걸 모르잖아? 그럼 추정의 모든 내용이 망가져. 그러니까 이 흐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1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평균이 170이고 분산이 예를 들어서 25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25는 또다시 모집단의 분산이다, 표본 집단의 분산이다, 표본 평균의 변수로 하는 확률 변수로 하는 3번 집단의 분산이다. 몇 번? 2번. 그치, 얘도 당연히 2번의 분산이겠지. 그러면 우리 표본 분산은 누구 제곱으로 표현했지? 나지? S제곱으로 표현했고 얘를 계산할 때 우리가 100으로 나눈 게 아니라 얼마로 나누기로 했지? 그치, 마이너스 1에서 나누기로 했어. 이걸 우리가 이유는 뭐라고 했어? 무슨 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5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었어.
그럼 이걸 뺀 이유는 이 S제곱이랑 모분산을 근사치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분산 25를 모분산 누구로 쓰겠다 이제? 25로 쓰겠다 이 말인 거야. 이해한 거야? 네. 즉 여기 차이를 줄인 이유는 모분산과 표본분산을 거의 같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표본분산을 말 그대로 써줍니다. 무슨 분산으로 사용해도 좋다? 모분산으로 사용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분산은 추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 표본 집단의 표본 분산을 통해서 얘는 그냥 찾아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야. 근사치로. 그러니까 이 모분산은 현재 몇이 된 거야? 25가 된 거야. 추정을 한다 안 한다? 추정을 안 한다 모분산. 그럼 우리 추정의 대상은 누구만 남아있지? 그치. 무슨 평균? 모평균만 남아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사진 찍어가지고 중요한 표현은 일단 세 개의 집단을 구분해야 되고, 이 표현이 전부 다 이번 집단의 평균과 분산이며 그 분산값을 모평균으로 쓴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이제 함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번 집단이랑 3번 집단이 좀 헷갈리겠지? 네. 5집단은 헷갈릴 일이 잘 없잖아. 네. 그치? 내가 조사하고 있는 덩치가 큰 집단입니다. 그럼 2번이랑 3번은 보통 헷갈리는데 2번과 3번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지어볼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이렇게 모집단이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N개의 자료를 추출했을 때 여기에 표본 집단이 첫 번째 표본 집단이 생길 수도 있고 또 N개를 추출하면 두 번째 표본 집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본 2가 아니라 표본 집단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자료가 N개까지 있고 여기도 자료가 표본이 N개까지 있는 거야.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생긴 표본 평균이랑 여기서 생긴 표본 평균은 같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까? 다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170이 나오고 여기가 171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또 N개를 뽑으면 또 세 번째 표본 집단에 대해서 또 확률 변수 X바는 또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었어. 그럼 이 확률 변수 X바가 가지는 분포 상태 중에 하다 보면 얘가 170짜리도 있고 171짜리도 이렇게 있을 건데 이 분포 상태가 현재 몇 번 집단인 거야? 3번 집단인 거야. 이 표본 집단 1이 하나가 몇 번 집인 거야? 2번 집단인 거야. 그러면 몇 번을 모아서 몇 번이 만들어진 거야? 2번을 모아서 3번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2번이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3번은 직접 조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알려진 내용으로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3번은 무수히 많음이라고 하면 2번의 모든 케이스의 뭐다라고 생각하면 돼?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했어? 이렇게 세 개 집단은 무조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인정이 아니라 인지를 해야겠지. 자, 그럼 이제 모평균 추정하자. 자, 모평균을 추정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요. 먼저 실외 구간이라는 말이랑 실외도라는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그래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내가 100개를 뽑아가지고 있잖아. 표본 평균이 170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 쌤은 이렇게 얘기했어. 야, 표본 평균이 한 170 나왔으니까 5평균 M은 아마 한 150에서 한 165에서 175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건우는 에이 쌤, 모평균은 한 130에서 210 사이에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뭘 했지?
최고 평균을 보고 추정을 했다. 그렇지? 추정이 다르다 그죠? 예. 누구는 오차 범위가 커요? 건우는 오차 범위 크고 쌤은 오차 범위가 작아요. 오차 범위가 클수록 좋은 추정, 작을수록 좋은 추정? 작을수록 좋은 추정이야. 근데 작다고 해서 또 이게 무조건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실제로 모평균이 이런 구간에 있을 가능성은 적어지겠지. 실제로 모평균이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은 건우가 높습니까? 쌤이 높습니까? 그치, 건우가 훨씬 높은 거지. 그럼 얘가 훨씬 믿을 만한 말이잖아. 그럼 이게 또 좋은 추정인가? 아니야, 그치. 그 적절한 범위를 정하고 싶은 거야.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본다. 자, 이 모평균이 가지는 구간의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믿을 수 있는 범위의 구간. 됐니? 그러면 신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평균이 이런 범위에 있을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건우의 확률이랑 쌤의 확률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금 건우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한 확률이 훨씬 어떤 상태고 높은 상태고 신뢰도가 높은 상태고 이 확률은 신뢰도가 좀 더 어떤 상태? 낮은 상태인 거죠. 신뢰도가 믿을 수 있는 정도니까. 그 신뢰도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모평균이, 실제 모평균이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확률이 높고 얘는 확률이 낮아. 얘는 신뢰도가 낮은 추정이고 얘는 신뢰도가 높은 추정이야. 그럼 적절히 그 구간의 경계를 우리가 잘 찾아보자는 게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한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신뢰도라는 말이랑 신뢰 구간이라는 말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 정할 건데? 이 범위가 어떻게 정하냐면 확률로부터 정해. 자, 앞쪽에 있는 내용의 과정의 반대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P의 나지 Z가 어떤 특정 상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다라고 되어 있으면 절대값을 들어갑시다. 대칭성 있게. 얘는 그러면 무슨 K부터 무슨 K까지의 확률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그치? 이 확률이 0.95일 거고 어쨌든 그럼 나중에 절반의 확률을 얘기를 하긴 할 거야. 그치? 예. 그럼 지금 봐봐. 확률이 무슨 도야? 신뢰도야. 그럼 이 확률을 0.95로 만들겠다는 것은 신뢰도 몇 %에 대한 95%에 대한 추정을 시작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했나요? 자, 원래는 예전에는 이 부분 얘기할 때 허용오차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허용오차를 이용해서 막 설명이 이어졌었는데 그 설명이 빠졌어. 빠진 이유는 뭘까?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치 너무 추정의 과정을 힘들어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갑니다. 자, 신뢰도를 먼저 정합니다. 신뢰도 95%면 꽤 높은 확률이에요? 낮은 확률이에요? 높은 확률이야. 그럼 신뢰도가 96%라는 것은 이런 구간에 내 모평균에 있을 확률이 100번 중에 몇 번 정도 된다? 99번 정도 된다는 거야. 추정을 했을 때. 그럼 꽤 높은 지표잖아. 그치? 그 신뢰도에 대한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 신뢰 구간을 찾아야 돼. 그 이전 과정이랑 쓰는 역과정이라고 한 게 뭐였었냐면 예전에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범위를 주고 나서 이 확률의 계산을 물어봤어. 누구를 주고 무엇을 물어봤다? 구간을 주고 무엇을 물어봤다? 확률을 그치 퀘스천했다. 질문을 했다. 그런데 이제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는 무엇은 결정되어 있고 신뢰도. 그건 뭐가 정해져 있다? 확률은 정해져 있고 확률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확률이 0.95가 되도록 하는 어떤 확률 문자 n, 모평균 n에 뭘 정하는 내용이야? 구간을 정하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보니까 이 위에 있는 과정이랑 밑에 있는 과정은 서로 어떤 과정이 되는 거지? 반대 과정이야. 그치? 그래서 그냥 역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하려는 데는 이제 두 번째 맥락. 이 확률식에서는 현재 확률 변수는 누구지? Z지. 근데 우리 Z라는 변수가 아니라 누구라는 문자로 표현한 거야?
m이라는 문자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z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m으로 변환해야 돼. 그럼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z로 가는 과정을 바꾸는 과정을 무슨 화라고 했지? 표준화라고 했어. 그럼 이 표준 정렬 분포에 따른 확률 변수 z를 다시 반대로 풀어주는 과정은 무슨 표준화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역표준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주어지고 나서 다시 신뢰 구간을 정하는 내용은 표준화에 대한 반대 과정이 무슨 표준화다? 역표준화. 반대 걸 물어보니까 역표준화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했니?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이 확률 변수 z는 누가 표준화된 문자냐면 표본 평균의 집단인 얘가 표준화된 문자식이야.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예전에는 허용어차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했는데 쌤들도 잠깐 소개는 해줄게 나중에. 근데 지금은 일단 흐름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부터 정리해서 가보자. 이 z는 누가 표준화된 문자라고? x바가 표준화된 문자예요. 그럼 이 z 대신에 무슨 x바 분해? 시그마 x바 분해. x바 마이너스 무슨 x바가? 이 x바가 빠진 편에 만들 수 있지. x바가 표준화된 거니까 x바의 표준 편차, x바의 평균이 이렇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알아보니? 예. 근데 있잖아. 내가 아픈데 웃으니까 조금 서운하네. 죽고 싶어? 그럼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있잖아. 하필 무슨 평균이라는 것 같아? 평균. 그래, 평균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z가 문자 누구로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 m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겁나 열심히 풀어가는 과정을 공부를 한다. 그걸 무슨 표준화라고 할 거고, 역표준화라고 할 거고, 그 단계에서 구간을 이렇게 정하는 일을 모평균에 뭐라고 한다? 추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요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열심히 풀어줘야 돼. 누가 한다? 맞지. 나는 너무 많이 해서 토할 것 같아. 이제 그만 보고 싶어. 한 번 보여줄 테니까 잘 따라해보세요. 자, 볼게요. 네. 그럼 이제 단계를 잡아줄게. 첫 번째, 이 목표를 추정하기 위해서 뭐부터 찾아야 돼? 신뢰도부터 봐야 돼. 그럼 P의 절대값 Z가 어떤 상수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예를 들어서 0.95라고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말 자체, 이 표현을 보고 신뢰도 몇 %에 대한 추정을 시작하겠다? 95%에 대한 추정을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Z라는 값은 지금 현재 확률 변수 X바가 표준화된 문자니까 Z 대신에 시그마 X바 분해 X바 마이너스 2X바를 넣으려고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2X바가 모평균 M이랑 같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M으로 표현한 그 절대값 안에 넣어보자. 그럼 절대값 안에 넣으면 자, 이제 P는 그대로 생략하고 잠깐 마지막에 적을게요. 절대값 시그마 X바 분의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생겨. 이게 얼마 이하다? K 이하다. 그럼 너네 이제 이거 읽어봐봐. 쌤 이게 가리고 볼게. 무슨 평균과? 표본 평균과 무슨 평균의? 모평균의 차이의 절대값이었어요. X의 절대값이었으니까 표본 평균과 모평균은 뭐겠다? 차입니다.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랑 모평균은 차이가 있을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오차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오차가 이런 특정 상수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오차의 범위를 통해서 확률이 만들어진 거고, 그 확률을 우리는 무슨 도라고 불러주는 거야? 신뢰도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럼 애초의 시작은 뭐였냐면 신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신뢰도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고, 표본 평균과 무엇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겠다는 거야. 그 허용 차이에 대해서. 그럼 이제 조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자, 역표준화 과정에서 이 식의 표현, 즉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임을 이해해야 돼. 이게 허용오차라는 말은 없어졌는데 문제에서 이 표현은 그대로 나와요. 그럼 문제에서 이 표현이 나왔다는 말인 즉슨 무슨 표준화의 과정을 이해를 못하는 이상
역표준화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은 이 지문이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내기는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고요. 알겠지? 자, 그러면 시작해보자. 어쨌든 얘는 조금 이따가 그럼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보편적 추정부터 해봅시다. 얘를 문자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 이 표준편차는 절대값에 대해서 고민할 거리가 없어. 어차피 표준편차는 항상 무슨 수일까? 양수예요. 그럼 절대값 없이 밖으로 그냥 튀어나오겠지. 그럼 시그마 x바를 우변으로 곱해도 되니까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적을 수 있는 식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m이 작거나 같다. k 곱하기 시그마 x 바보다. 이해했나요? 예. 자, 그럼 이 절대값이 어떤 양의 상수보다 작거나 같으니 x가 마이너스 m은 얘 무슨 버전이랑? 그치, 마이너스 버전부터 무슨 버전까지? 그치, 플러스 양수 버전까지 이렇게 범위를 만들겠지. 얘를 이제 문자 누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 m에 대해서. 근데 이거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가 또 귀찮아. 네. 그럼 우리 절대값에다 미리 부호 바꿔도 상관이 없어? 없지. 그럼 얘가 어차피 절대값 n-x바랑 똑같은 식이니까 이 자리에 그냥 n-x바를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네. 결론입니다. 모평균 m의 범위는 양쪽에 x바를 더할 거니까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시그마 x 바부터 x바 플러스 k 곱하기 시그마 x 바까지가 되는 거고 이와 같은 확률이 0.95가 되면 나는 현재 신뢰도 90 그치 5%에 대한 무슨 구간을 추정했다? 신뢰 구간을 추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끝! 근데 그러면 고작 추정 안 하는데 맨날 역표준화 하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대부분 여기는 이 역표준화의 과정은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이식이 드러났을 때만 사용하고 추정의 과정에서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전부 다 생략할 겁니다. 생략한다는 말은 얘를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야? 외워야 돼. 그냥 외우면 머리가 아프겠지. 그래서 다행히 대칭성도 존재하고 여기에 용어를 조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기억할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럼 한번 보자. 먼저 얘는 어떤 x바라는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값을 통해서 이 기준값을 통해서 자 일정한 값을 빼고 일정한 값을 어떻게 하지? 더했지. 무슨 성이 있지? 대칭성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신뢰 구간은 표본평균 x바에 대한 무슨 성이 있게 구간이 만들어진다? 대칭성 있게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럼 x바에다가 이제 더하고 빼는 값은 똑같은 값일 거니까 한 조각만 기억하면 되지. 그럼 그 더해지는 값이 더해지고 빠지는 값이 이렇게 k 곱하기 시그마 x바예요. 시그마 x바는 우리가 아는 거잖아. 표본평균은 뭐니까? 표준편차니까. 얘는 뭐 표준편차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루트가 없네? n분의 뭐가 된다? 시그마, 모표준편차가 된다. n은 뭐죠?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뭐죠? 모표준편차. 표본의 크기는 내가 몇 개 뽑는지 알고 뽑을 거 아니야. 계산되는 값일 거고. 모표준편차는 표본 분산을 통해서 모분산을 찾을 거니까 이것도 알 수 있는 값인 거고. 얘는 뭐지? 표본 평균이죠. 내가 자료를 n개를 뽑아서 그 대상의 표본의 평균도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럼 모조리 다 계산할 수 있는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누구를 찾기로 하면 될까 이제? K. 그럼 K는 뭔가? K는 여기 있는 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뭘 결정짓는 대상이냐면 신뢰도를 결정짓는 경계 상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교과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자 신뢰도를 결정짓는 상수라 그래서 우리끼리는 신뢰 상수라고 할게요. 됐어? 그래서 신뢰도를 결정짓는 이 신뢰 상수와 그 다음에 시그마 x바랑 표본평균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이야. 그래서 쌤이 아까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랬지. 왜냐하면 이게 어떤 수치인지 이게 어떤 수치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돼. 혼란스러우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문제 풀면서 연습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자, 해서 우리의 우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x바에 대한 대칭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뢰상수와 시그마 x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됐니? 자, 지운다? 지우고 물어볼 거야. 머릿속에 들어왔어? 맞지. 평균에 대한 무슨 성 있고 다시 x바에 대한 무슨 성 있고 대칭성 있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거 또 조가 뭐랑? 신뢰상수 k랑 x바 무슨 평균이랑? 표본 평균이랑 그 다음에 k 시그마 뭐까지? x바 아니 k 시그마 x바가 아니라 시그마 뭐까지? x바를 통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됐니? 그럼 얘들아 우리 구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간에 뭐 들어있을까? 길이 들어있어. 실내 구간에 길이가 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그냥 L이라고 표현한다 치면 현재 이 L은 이 큰 구간에서 작은 구간에 뭐 하면 될까? 빼면 되지. 근데 빼면 X바는 어떻게 될 거야? 사라질 거잖아. 지금 우리 수치가 이런 거라니까? 자, 눈으로 보여주면 X바 기준으로 왼쪽으로 K 시그마 X바만큼 빠져있고 오른쪽으로 다시 K 시그마 X바만큼 더해져 있어요. 됐니?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구간의 길이가 될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그 실내 구간의 길이 L은 분명히 여기는 K 시그마 X바의 몇 배가 되는 수치다? 2배가 되는 수치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예. 내려놓아. 그래서 끝? 네. 여기까지. 자, 하나 찍고 예, 집 간다. 우리 집을 가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데. 네. 줄게. 네. 익혔어? 나 이거 물어볼 거야. 네. 실내 구간. 네. 됐어? 네. 됐다. 설명다. 됐다. 연습한다. 세트 0.5, 1.0, 1.5, 2.0, 2.5, 0.19, 0.34, 0.43, 0.48, 0.49. 자, 먼저 P의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여기 있는 이 확률이 뭐였고 신뢰도 여기는 K가 무슨 상수였습니까? 신뢰 상수였습니다. 그럼 만약 첫 번째입니다. 신뢰도 98%에 대한 추정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무평균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네. 먼저 신뢰도 98%니까 여기가 몇 점 몇이 되도록 하는? 0.98. 그렇지. 0.98이 되도록 하는 신뢰 상수 K 값을 정해야 돼. 얘가 지금 절대값이 있어서 무슨 성이 있다 그랬고? 대칭성이 있다 그랬고. 그럼 양옆에까지 사이의 범위의 확률이 0.98 되면 얘 절반을 차지해야 되지. 네. 0. 얼마니까? 4보니까. 그럼 신뢰 상수는 현재 얼마입니까? 2.5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우리 무평균은 표본평균 X바를 기준으로 무슨 성 있게? 대칭성 있게. 빠지고 더해지는 값은 무슨 X바? 마이너스 K 시그마 X바. 근데 K가 지금 현재 얼마니까? 2.5. 2.5니까 마이너스 몇 점 못해? 2.5 시그마 X바 플러스 2.5 시그마 X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예. 이게 뭐다? 실내 구간이다. 그럼 이 문제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면 여기 K 시그마 X가 몇 배인 거야? 그럼 2 곱하기 2.5 곱하기 시그마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되는 거고. 안 어렵지? 예. 일단 그래서 추정하는 거는 그냥 열심히 산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저희 얘는 조금 도와줬습니다. 신뢰도 86%에 대한 추정을 하래요. 그럼 M의 범위는? 신뢰 상수 얼마예요, 일단? 0.86이니까 나누면은 1.5. 그치, 신뢰 상수는 1.5가 됩니다. 그럼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X바 마이너스 1.5 시그마 X바부터 X 플러스 1.5
보통 몇 퍼센트랑 몇 퍼센트 많이 쓰냐면 95%랑 99%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거기 지금 교재에 보면 신뢰도 지금 이번에 박스에 보면 신뢰도 몇 퍼센트랑 95%랑 99%에 대한 신뢰 구간이 나와 있지. 네. 우리가 아는 시기랑 비슷하나요? 아니요. 네. 비슷하죠. 지금 라지 X바를 우리가 표현 평균을 많이 쓰는데 거기 무슨 X바? 스몰 X바가 나와 있어. 네. 근데 위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 표현 평균에 라지 X바의 값이 얼마면 스몰 X바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X바 대신에 그냥 스몰 X바 쓴 거고. 그다음에 신뢰 상수 K가 몇 점 몇인 거지? 95%일 때 1.96인 거야. 그럼 걔가 1.96이란 말은 자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원래 적어놔야 돼. 그럼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5가 된다. 9호가 된다. 이 표현은 문제에서 계속 나올 거야. 이걸로 추정도 가능하지 이제? 예. 추정도 가능하고. 그럼 신뢰도 99%에 대해서 신뢰 상수가 얼마인 거니까? 거기 보면 2.58이니까 2.58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거기 뒤에 신뢰 상수에 높아진 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왜 이렇게 너무 심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시그마 x가 뭐야? 바인 거야. 알겠지? 이걸로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나중에 계산할 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집어넣는다는 생각이야. 그래야 공부가 되지. 네. 자, 그럼 그렇게 표현을 이제 해주고 나면 쌤이 글을 한번 만들어서 내용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전국 고등학생들의 하루 평균 공부 시간에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자, 얘가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하루 평균의 무슨 시간? 공부 시간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자, 전국 고등학생이니까 애들이 한둘이 아니지. 그치? 엄청 많겠지. 개떼같겠지. 자, 그런 아이들의 이제 평균을 직접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국 단위의 고등학생의 공부 시간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자, 100명의 학생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평균이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 10.5시간입니다. 자, 분산은 5의 제곱이다. 5의 제곱이면 15, 좀 큰가? 아니면 하죠. 분산은 25일 때 첫 번째 신뢰도 98%에 대한 모평균액의 신뢰 구간을 추정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설명이 이게 끝이에요. 생각보다 단촐하다, 그치? 되게 필요한 게 많은 것 같았는데. 예. 자,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 98%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이니까 m의 범위를 아까 저기서 만들었듯이 x가 마이너스 신뢰 상수 아까 얼마로 정해줬고 98%? 2.5. 그럼 마이너스 2.5 시그마 x바부터 x 플러스 2.5 시그마 x바 이렇게 만들 거고 이제 필요한 값들 집어서 넣어서 찾을 거예요. 자, 100명의 학생을 이미 추천해 구한 평균이 10.5시간이다. 얘는 모평균. EX로 네? 얘가 무슨 집단이야? 모집단. 모집단이야. 우리 모집단의 지금 평균과 분산은 전혀 아는 상태, 모르는 상태? 몰라.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100개의 잭을 뽑아가지고 구한 평균값이야. 2번 집단입니까? 3번 집단입니까? 2번이죠. 2번! 100개의 평균을 추출해서 조사를 했다니까, 구했다니까. 직접 한 거잖아요. 직접 한 거지. 그치? 직접 조사한 거지. 그러니까 2번. 자는 몇 개의 평균이다? 100개의 평균이다. 네. 네. 근데 네. 저 표본 추출에서 구한 평균이랑 무평균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서 쌤이 시작할 때 아까 1번, 2번, 3번을 했지.
그치. 그러니까 예진이 말은 EX바가 뭐다? EX다. 네. 이거는 3번이에요? 3번 집단이죠. 아 죄송해요. 아 저건 2번 집단. 오케이. 안 오케이. 화면에서 X자리 모집단이 있었어요. 여기서 N개의 자리를 추출하면 무슨 집단이 만들어지고? 표본 집단 X1에서부터 N개의 자리가 있는 표본 집단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 자료 N개를 이용해서 계산된 평균이 무슨 바가 된다? X바가 된다. 이 N개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분산이 무슨 분산이 된다? 표본 분산이 된다. 근데 이 표본 분산은 무슨 분산으로 쓸 거다? 모분산으로 쓸 거다. 돼요? 근데 N개를 뽑는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이 X바는 지금 내가 뽑아주는 표본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N개 뽑으면 또 표본 평균이 또 다를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N개 뽑으면 또 표본 평균이 어떨 거 아니야?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X바가 무슨 변수가 되는 거지? 확률? 변수가 되는 분포 상태가 또 하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게 그치?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아까 170 나오고 이게 171 나오고 하면 여기에 띵이 하나니까 170도 될 수 있고 171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딱 여기는 2번의 모든 무엇을 모아서 케이스를 모아서 몇 번의 집단이 구성된 거야? 3번 집단의 분포가 구성된 거고 이거는 직접 조사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걸 확률 변수, X바를 확률 변수라는 얘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을 이렇게 다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곱한 게 실제로는 결국에는 무슨 평균이랑 같아지는? 평균이랑 같아짐을 알아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VX가 뭐분의? N분의 VX가 되는 거고 시그마 X가 루트 N분의 그치 시그마 X가 되는 거지. 3번이랑 1번이 같을 리는 없어요. 2번과 3번이 같을 리도 없어요. 다 다른 거예요. 네. 다시 그럼 100명의 학생의 이미 출처를 본 평균 10.5시간은 몇 번의 평균이다? 2번의 평균이다. 2번이야. 눈치껏도 할 수 있어 나중에. 근데 눈치껏 하지 마. 명확하게 이해 알겠니? 네. 그럼 X바가 몇 점 몇이 들어가? 10.5. 10.5가 들어가요. 자 여기 있는 분산은 그러면 몇 번의 분산이다? 2번의 분산이니까 무슨 제곱이에요? S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S 제곱이 5의 제곱으로 나온 건데 얘는 무슨 분산으로? 표준. 그렇지. 모분산으로 쓸 거다라는 생각인 거야. 네. 그 모분산이 이제 누구의 제곱이 돼버린 거야? 5의 제곱으로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정할 필요가 있니? 없는 상태야. 됐어요? 그러면 집어넣어볼까? 이 X가 자리에 몇 점 몇이 들어가 있다? 10.5가 들어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 2점의 시그마 X바. 나는 여기 시그마 X바만 찾으면 돼. 이 시그마 X바가 결국 루트 N분의 뭐인 거야? 시그마 X인 거야. 이해했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N개만 뽑는 게 아니라 N개씩 계속 뽑으면 확률 변수 누구의? X바의 분포가 만들어져. 그게 얘야. 그럼 그 지금 모집단의 정분 보니까 이 X바의 분포도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분포를 따르고. 그럼 이 자리에 이 X바랑 시그마 X바의 전체 무엇이? 제곱이 들어가는 거였죠. 우리가 앞에서 하던 내용들. 근데 이 X바가 무슨 평균이랑 같아? 모평균이랑 같아. 그래서 얘의 평균은 몰라. 여기에 10.5를 잡는 애들이 있다니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다른 거지. 쟤는 이거 쟤는 3이니까. 그치, 얘는 몇 번 집단이야? 3번. 3번이야. 얘를 3번. 얘가 3번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 네. 제발. 네. 네. 조사한 정보는 몇 번 집단의 정보들? 2번의 정보들. 알려진 정보는 몇 번 집단의 정보들? 3번의 정보들. 정신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5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 시그마 X바는 시그마 X바는 시그마 제곱 5이고 현재 표본의 크기가 얼마이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에 10. 그럼 루트 n분의 그치 시그마 X 이렇게 5분산하는 거지. 그치 10분의 얘가 지금
5인 게 되겠죠. 그래서 몇 분의 몇? 2분의 맞아, 2분의 1인 거야 이게. 2분의 1에 제일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요 자리에 몇 분의 몇이 들어가요? 2분의 1 2분의 들어가요. 이렇게 되었어요. 네. 이거 소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2.5의 절반이면 1.25가 되지. 그래서 얘는 10.5 빼기 1.25가 된다. 10.5에서 1.25 빼면 몇 점 몇이 된다? 9.25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목평균은 9.25m. 자, 더해지는 것도 막 계산할 게 아니라 반대로 1.25를 여기에다 더하면 되니까 11.75까지 이렇게 추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 목평균이 이 폭 좁은 구간 사이에 있을 확률이 현재 몇 퍼센트나 된다는 생각일까? 98%나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꽤 높은 추정이죠. 네. 근데 뭐 구간 기준이 조금 넓긴 하네. 쌤 분산이 크게 나와서 그래. 여러분들 푸는 문제들은 분산이 꽤 적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추정을 한다. 이게 유형 하나야. 몇 개 넣었어요? 많이 나왔어요. 한 5개?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돼. 근데 이 기본을 알면 이제 나머지는 다 구조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쌤이 필수의 제일 순서대로 착착착착 풀고 넘어가죠. 풀고 마치는 게 아니에요. 네, 풀고 혹시 마치고 집으로 가야지. 된 거야? 예.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만 안 해도 까먹을 것 같지?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뒤에 내용이? 복잡하지. 네. 자, 필수에서 6번 봅니다. 이제 보면서 쌤은 그냥 필요한 정보만 적을게요. 필수에서 6번에 어느 공간에 생산되는 정부 수명은 정분포를 따른다. 모집단이죠.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원래 모집단은 몰라. 그러니까 조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모집단 확률 변수 x는 낮에 n, 오제곱 시그마 제곱 따른 상태입니다.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된 100개의 정보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몇 시간? 1000시간. 자, 그럼 표본의 크기 n은 얼마인 상태고? 1000. 아니야, 100. 자, 평균이 1000시간이 되는데 이 평균은 자, 다시 2번. 그럼 이 100개를 뽑아서 조사한 평균 x바는 현재 얼마인 거? 1000인 거. 된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0시간이니까 낮의 S가 얼마인 거? 50인 거. 100개를 이렇게 한 번만 뽑은 거야. 그치. 이렇게 조사했다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추정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분포가 있어. 그게 X바의 분포야. 그럼 그 X바의 분포는 여기서 100개의 자료를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치. 가질 수 있는 모든 무엇에 케이스에 뽑으면 계속 했단 말이야. 계속 뽑은 거야. 미친놈이지. 자, 그렇게 해서 뽑으면 그 표본 평균 x바가 따르는 정분포가 만들어져요. 네. 근데 그 정분포가 얘의 평균은 무슨 평균이랑 같다? EX. 그치. 목평균에 같으니까 그냥 m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는 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 x바가 루트 n분의 뭐가 되니까? 시그마 x가 되는 거니까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무엇인? 제곱인 정분포를 따르고 있는 이런 상태다. 그래서 얘는 몇 번 집단이라고요? 3번. 맞았다. 오. 한 번 뽑은 거고. 네. 100개씩 몇 번? 한 번만 뽑은 거고. 100개를 겁나 다시 많이 그치. 뽑아서 분단하시 많이 뽑아서 정리한 게 3번. 그 정리된 조사된 결과치가 있다. 완벽이해. 완벽히 된 거야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이제 신뢰도 95%에 대한 추정을 하래요. 네. 자, 무슨 상수부터 찾는다? 신뢰 상수. 자, 지금 신뢰 상수 거기 표본이야. 표가 아니라 거기 주어진 조건 보니까 얼마예요? 0.9. 0.95짜리가 그러니까 1.9. 그렇지. 1.96이지. 자, 그럼 n 값을 범위를 만들어야 돼. 네. 역표준에까지 계속 적을 수는 없어, 그지? 그 n 값을 범위는 x번의 기준으로 무슨 썸입니까? 마이너스 대치성. 마이너스 1.96 시그마 x 바.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 반대쪽은 플러스일 거니까. 1.96. 그치. 이 x번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10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그럼 시그마 x바에 들어갈 값 찾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아까 방금 s가 얼마라 했으니까? 50. 50. 이거는 결국 목표준 편차 시그마로 분사시켜서 쓰겠다는 거고. 네. 그럼 여기에서 얘가 지금 50에 뭐가 된 거고? 제곱이 된 거고. 100개 뽑으면 루트 n 하면 11 거니까 네. 표준 편차를 10으로 나누면 얘는 누구의 제곱이랄까? 5의 제곱. 5의 제곱. 그럼 얘가 지금 얼마인 거다? 5인 거다. 이렇게. 자, 1.96을 5배 하면 열심히 계산하는 애들이 있거든. 해도 돼. 근데 얘 2 빼기 0.04에 곱하기 5로 계산하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가까운 숫자 가지고. 그럼 뭐 빼기? 10 빼기 0.2가 되는 거니까 얘는 9.8이 되죠. 그럼 1000에서 9.8 빼면 991.2부터 더해야 1009.8까지 이게 신뢰도 95%에 대한 추정이라고. 끝! 답이 덜. 아니. 여기 91점이야. 1991점이 아니라 9.8을 했으니까 1990점부터 1009.8까지 이렇게 되겠죠. 네. 되었습니까? 네. 자, 이게 첫 번째 그냥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왼쪽에는 뒤에 있는 밑에 거 하나요? 이제 뭐 똑같잖아. 알겠어. 밑에 거 구간 추정하는 거 똑같은데 구간의 대칭성을 보는 문제가 좀 있거든. 이거 개념을 있는 문제 다 풀어주면 뭘 갖고 하시는데? 그런 거는 알아서 풀기 싶어요. 쌤이 다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대칭성을 이해하는 문항이 나오는데 평균의 미고 표준 편차가 2인 50단에서 크기가 1인 표본을 1위로 추출합니다. 자, 그리고 1위 추출을 하여 조사한 표본 평균을 자, 라지에 추가할 때 자, 이 결과를 이용해서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추정하였더니 그 결과가 9.608부터 10.39이었다. 자, 그리고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으로 같은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을 했더니 이번에는 그 구간의 형태가 A에서부터 B까지였다. 자, 이때 N과 X바와 A와 B의 합을 5조에 계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절대값 Z가 1.96 이하의 확률이 0.95고 그 다음에 P의 절대값 Z가 2.58 이하의 확률이 0.98이다. 이렇게. 자, 뭐 많다, 그지? 아니, 아까는 뭐 표본 평균도 주고, 뭐 표준 편차도 주고, 줄 거 다 주고, 신뢰도 주고, 추정하라고 물어봤었는데. 보자. 표본의 크기도 안 주고, 표본의 평균도 안 주고, 95% 추정한 구간의 결과만 줬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정은 내가 했으니 네. 나머지 자료의 수치들을 추론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럼 생각해보자. 첫 번째. 현재 우리 모집단 x는 나중에 m, 누구 제곱을 따로 2의 제곱. 이렇게 목표준 편차를 주는 문제도 있어요. 꼭 조사를 통해서 찾진 않아. 왜? 어차피 표본 조사하고 나면 계산이 될 대상이니까. 문제도 주어져 주니까. 근데 여기에서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몇 번 뽑으면? 한 번 뽑으면 그때 만들어진 표본 평균이 뭐가 된다? x바가 된다. 그게 얼마인지 몰라. 나제스는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현재? 안 했어요. 어쨌든 이게 이번 집단의 자료죠.
근데 이런 추정을 해야 나가려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n개씩 계속 뽑아야 되니까 n개씩 뽑은 자 모든 케이스를 모으면 몇 번 집단이? 3번 집단이 구성됐고 그럼 그 x가 따르는 정규분은 자 얘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 n 컴마 현재 표본의 크기가 얼마이기 때문에 n이기 때문에 루트 뭐분의 n분의 2의 제곱 따르고 자 이 알맹이에 있는 식이 시그마 x는 뭐다? 바다 얘를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추정을 할 거니까 되었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서 구간을 만들어놨는데 현재 구간의 대칭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죠? 얘는 딱 봐도 얼마에서 얼마 더한 거고 얼마에서 얼마 뺀 거지 네. 분리하면 얘는 뭐 빼기 뭐인 거야? 10 빼기 0.392고 뒤에 거는 10 더하기 0.392 이게 보이면 되잖아. 네. 아 그러니까 이 x가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현재? 10. 자 10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여기들이 0.392가 무슨 상수 곱하기? 실내 상수 1.96 곱하기 무슨 x가? 시그마 x가 인 거야. 그 시그마 x가 현재 루트 n보다 얼마로 표현돼요? 2로 표현돼. 그럼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정해지겠죠. 이해했니? 네. 그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가 0.392다라는 방정식 풀어야 되고 소수 계산하는 우리 너무 좋아하죠. 그쵸? 그래가지고 보통 1000배 합니다. 가르쳐 3개 넘어가야 되니까 1000배 하면 얼마 만들어질까? 1960의 몇 배? 2배의 루트 n분의 1배 한 게 390이다. 아, 왜 하필 1960이랑 390일까? 196 2배 하면 얼마 되니까? 196 2배 하면 390이야. 아, 왜? 네네. 아, 네네네. 맞아요? 네, 이해했어요. 너네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익숙한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돼, 나중에. 네. 그럼 얘는 196 곱하기 10. 10배니까 196이랑 2랑 동시에 390이랑 약분되고 나면 10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1인 거야. 예. 그럼 루트 n이 10인 거니까 n은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표본의 크기도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된 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한테 실내도 몇 퍼센트에 대한 추정을 원합니까? 99%에 대한 추정을 원합니다. 그게 A부터 B까지 돼요. 예. 그럼 A는 여전히 X방은 얼마니까? 10. 10이니까 얘는 10 마이너스 실내 상수 얼마예요? 2.58 곱하기 아까 여기 n이 100으로 정해졌으니까 여기 100 넣으면 얘는 5분의 1의 제곱이니 시그마 x가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치? 뒤에 거 b는 어떻게 돼요? 10 플러스 2.58 곱하기 몇 분의 몇? 5분의 1. 자 이거를 계산을 해서 a와 b를 더하고 있으면 바보 안 바보? 뭐죠? 바보. 무슨 성이 있다며? 진성. 대칭성이 있다며. 그럼 A와 B의 합은 당연히 얘들은 소거될 거니까 그냥 표본 평균의 몇 배가 되는 거지? 2배가 되는 거지. 사실 물어보는 것은 여기서 n 플러스 몇 x바였다? 3x바였다. 그래서 n은 100인 거고 x바는 10인 거니까 10인 거니까 100 더하기 30에서 몇 10이 만들어진다? 130. 그래서 이렇게 구간의 특성을 안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됐어요? 자, 이거는 지금 거기 밑에 확인 체크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체크를 해서 나중에 열심히 풀어보시고. 벌써 12시 20분이야? 미쳤다. 빨리빨리 하자. 자, 필수예제 7번으로 옵니다. 이거 왜냐면 쌤이 하나 건너뛰면 2개 몰라서 오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빽빽하게 한번 흐름을 뒤를 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제 7번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무게의 표준 편차는 10인 정규분포 따른다. 자, 제품의 무게의 평균의 신뢰도 95%를 추정한 신뢰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일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가 되게 하려면 표본의 최소 몇 개여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어쨌건 간에 추정합니다. 그럼 얘들아, 모집단 라지 x가 따른 정규분포는 모평균의 1이고 표준 편차는 현재 얼마인 상태? 10인 상태. 이렇게 제작이 되는 거다. 그치? 자, 현재 내가 몇 개를 추출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표본의 최소 개수야. 그럼 표본 개수 자체를 변수 누구로 잡으라? n으로 잡으라. 그러니까 표본의 최소 개수
구하는 거니까 얘를 지금 n이라는 변수로 잡으면 되겠다. 그치? 예. 그럼 여기서 어쨌든 n개를 추출하면 표본평균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n개씩 계속 뽑아내면 x바가 따르는 분포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m, 그치, 루트 n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신뢰도 몇 퍼센트에 대한 추정을 하냐면 95%로 추정을 하겠대요. 그럼 추정을 하게 되면 자 그대로 n값의 범위가 x바 자 지금 신뢰상수 찾으면 95%에 대해서 거기 그치 또 1.96이네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경계를 알파 오른쪽에 있는 경계를 베타로 뒀거든. 지금 베타에서 알파를 뭐였지? 그렇지. 이 표현을 보자마자 얘가 신뢰 구간에 뭐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아까 이 x바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니까 문제에서 안 주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거 적고 있을까? 안 적어. 보자마자 네 신뢰 구간의 길이는 그럼 몇 배? 2배의 신뢰 상수의 그치 시그마 x가 얼마?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바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익숙해지기 전에는 길을 정확하게 쓰니 한번 설명해 주려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밑에 풀이 봐봐. 땡땡땡 끝. 그럼 이거 그냥 외워서 풀면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나는 공부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같아. 까먹기. 자 그래서 얘가 몇 점 몇보다? 1.4보다 작아졌다. 아니 아까 1.96 나왔을 때 390이면 2배 된 거였잖아. 네. 이 1.4는 왜 나오냐? 화나네. 잘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건데 100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얘는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얼마고? 10이고 100배 하면 얘는 14 곱하기 어쨌든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10약분 196이 누구 제곱이야? 14제곱. 그래서 1.4도 잘 나와. 저거 안 알아도 돼요? 그냥 계산해주세요. 알아. 그냥 계산하면 실수 나오니까. 190은 14제곱이잖아. 그치? 네. 그럼 14 하나 약분하고 14 남고 10도 어떻게 되고? 얄라하고 그럼 남는 게 몇십 몇 초가 돼? 28 루트 n 넘어가면 루트 n 28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n은 28의 제곱의 이상이 되니까 최소 표본의 개수는 28의 제곱개죠. 그럼 28의 제곱은 어떻게 빨리 계산하지? 30 빼기 2의 제곱 몇백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자 120 더하기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어요? 컷!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국세 공식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아니 저 찍어도 돼. 찍어도 돼. 그냥 막 찍어. 나는 이런 거 기억 안 난단 말이야. 아니면 그냥 영상만 보면 되고. 근데 영상을 보는 것보다 그치 찍어서 기억을 떠올리는 게 훨씬 좋긴 하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8번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끝. 이거 하면 끝이야? 뒤에 뭐 없어? 없네? 예. 안돼! 아직 구간에 대한 기회 추적이 하나 더 있어. 교재 없는 거 한 문제만 더 할게요. 네. 많이도 안 하고 딱 한 문제만 더 할게요. 거짓말이에요. 뭐 거짓말이에요. 지금 얘는 글을 한번 가져고 볼게. 네.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표를 따르면 모집단이 있고 자, 이 모집단에서 신뢰도 95%에 대한 추정할 때라는 표현이 있어. 너네 이게 겁나 중요한 표현이야. 첫 시간이니까 지금 이거 얘기를 잘 안 하고 할 건데 이 표본평균과 무평균의 차라는 표현이 사실 여기만 만들어지진 않아. 우리가 앞에서 표본 추출했을 때 있지 모집단과 표본에서 거기서도 이 표현 다시 나오거든. 그래서 추정할 때랑 추정 안 할 때를 구분지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아니면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여기 무엇 할 때다? 추정할 때다라는 게 체크가 돼야 돼. 추정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였지? 확률에서 출발해서 역표준화 과정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P의 현재 절대값 Z가
1.96 이하일 확률이 문제에서 0.95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Z를 어떻게 바꾸는 과정 안에서 시그마 X 바 분의 뭐 X바 마이너스 2X바로 바꾸는 과정 안에서 표본 평균과 무슨 평균의 목평균의 차가 드러난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기 싫으면 얘를 다시 기억하기 싫으면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해. 아까 우리가 이 역표준화의 결과치로 실내 구간을 정했잖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거 무슨 값에서부터 출발한 거? 절대값에서 출발한 거니까 여기 목평균인데 그러면 평균의 양면을 다 어떻게 해버리면 빼버리면 n-x바가 생겨. 다시 거꾸로 돌려주는 거야. 그럼 이게 목평균과 표본평균의 뭔데? 차인데 차이를 얘기하면 무슨 값이 있어야 돼? 절대값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구간이 지금 대칭성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절대값 n-x바가 얼마 이하이다? k 시그마 x바 이하이다. 이렇게 가도 괜찮기는 해. 근데 이 확률이 현재 신뢰도 몇 %짜리라는 얘기야? 0.95%짜리라는 얘기야. 그럼 너네 영어로 추적해서 가는 게 낫겠니? 이걸 그냥 풀어내는 게 더 편하겠니? 그렇지, 풀어내는 게 당연히 더 편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역표준화의 과정을 그래서 익히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추정할 때는 안 쓰이지만 이런 문제에서 쓰입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시그마 x바는 양수니까 이 식의 표현이 시그마 x 바분의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1.96 이하의 확률은 현재 0.95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게 뭔지 봅시다. 자, 거기서 구한 목평균 m과 표본평균 x바의 차가 얼마 이하가 되길 원하냐면 0.02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래. 또 표본 크기 최소값이야. 자, 표본 크기는 지금 문자 누구로 표현될 거니까 n으로 우리가 분수를 잡으면 되니까 n의 최소값 찾는 거야. 근데 목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몇 점평이야? 0.01이야. 그럼 목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여기 있잖아. 그럼 얘만 남겨야 되겠다. 시그마 x가 우변으로 넘겨야겠죠. 그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m이 1.96 시그마 x바 이하의 확률이 지금 추정의 단계에서 신뢰도 95%를 결정짓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보자. 너 목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얼마 이하가 되는 거지? 문제에서 0.01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얘랑 사이에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 가지고 어떤 분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저걸 풀어야 돼 일단. 표준차? 아니 저 기억이 안 나. 책에 나와 있겠지. 아니 저거 알파 아니죠? 완전 시그마 시그마 x바를 풀어야 돼. 머리가 안 나. 시그마 x바는 우리가 여기서 표본의 크기 루트 뭐네? n분의. 자, 뭐 표준 편차 있나요? 0.4. 있죠. 0.4라고 줄 수도 있어. 네. 그러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랑 0.01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다? 같다? 이하다라는 표현인데 무조건 같다라고 적용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죠. 적거나 같다. 아니야. 누구보다? 자, 그래서 부등식을 했습니다. 네. 어떤 값이 5 이하네. 우리는 이 x의 이 부등식에서 최 무슨 값을 알 수 있어요? 최대가 얼마라는 거?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 그럼 현재 우리 추정에서 이 부등식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이 허용 오차의 표현이 올 수도 있어요. 허용하고 있는 오차의 최대가 얼마라는 거? 1.96 시그마 x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 95%짜리의 추정의 과정에서 이 1.96 시그마 x바가 표본평균과 무평균의 차이의 최 무슨 값이야? 대값이야. 근데 그 최대값마저도 얼마 이하가 되기를 원한다. 0.01 이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했니? 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얼마 이하가 된다? 0.01 이하가 된다. 이 문제는 그냥 같다라고 풀면 허수명에서 정답을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부등호 반응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분명히 명확히 표시해줘야 돼. 통계에서 문제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교생들이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세세한 연결밖에 없어. 그냥 적당히 경계 잡아서 풀면 다 문제 풀리거든. 근데 사실은 다 부등식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럼 다 이제 감점의 요소가 생기는 거야. 나는 80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난 65점이고 있어. 자, 그러면 계산하러 갑시다. 1.9 곱하기 루트 n분의 0.4가 얼마 이하다? 0.01 이하이다. 자, 그러하기 위한 얘는 최소값 찾는 거예요. 계산해야 되죠. 소수 열심히 계산해야 된다. 몇 배 할까요? 얘는 100배, 얘도 100배 필요. 또 몇 배가 있어야 된다. 10배가 있어야 된다. 총 몇 배 한다? 1000배. 1.96 곱하기 196 곱하기 4가 작가 나왔다는 거. 루트에 넘어갈게요. 1000배 하면 10 곱하기 루트 얘는 깔끔하게 떨어질 리가 없지. 자,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축하해요. 저희가요? 네, 같이 할 겁니다. 나이스. 그럼 이거 계산하면 10으로 나눌 거야. 네. 약분하지 마. 네. 깔끔히 나눠 떨어진다고 안 나눠 떨어진다고? 안 나눠 떨어져. 어차피 우리 제곱해야 되거든. 루트 n 때문에. 그러면 안 나누어 떨어지면 나누지 마. 그럼 얘 4배 할 거야. 그럼 이거 4배 한 값은 200 마이너스 4에 몇 배니까? 4배니까 800 16이에요. 아, 물론 성실히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196 주변에 200이 곱하기 쉬워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800 빼기 16 하면 몇 배 몇이냐? 784가 돼. 그걸 뭐로 나눠야 되지? 10으로 나눠야 돼. 그럼 루트에는 크거나 같은 거야. 78점 얼마? 4보다. 그럼 이 78.4를 다시 뭐 해야 될까? 제곱해야 돼. 아싸. 그럼 얘는 이상해요. 78.4의 제곱이다. 됐죠? 네. 하나 할까요? 78.4 주변에 계산하기 가장 쉬운 값은 80. 그럼 얘는 80 마이너스 몇 점 몇에 1.6에 적합하고 1.6도 이상한데? 이거 계산이 왜 이상하냐? 잘못 적었나? 맞을걸요? 맞아요. 잘 적었지? 네. 그럼 제곱해야 돼. 88, 64, 6300 오. 틀렸어? 구구단을 걸어본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숫자가 너무 큰데? 그래도 해야지. 그렇지. 이게 맞아요. 6,400에 마이너스에 이거 곱해서 몇 배? 2배 할 거니까. 네. 그러면 2, 80, 1.6하고 플러스 다시 누구의 제곱? 1.6의 제곱. 자, 성실히 계산합니다. 다행히 얘는 10배 되면서 2 곱하기 8 곱하기 16 될 거니까 누구 제곱이네? 16제곱. 2의 8승이죠. 네. 256. 오. 6,400 마이너스 이게 되네요. 256 더하기 1.6의 제곱이면 그럼 또다시 얘는 10분의 16의 뭐니까? 제곱이니까 16의 제곱이 아까 2의 8승이라서 얘는 100분의 256이죠. 2.5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할만하지 않아? 네. 자, 256 빼면 6100 몇이 되고 44고 거기에 2.56이 더해질 거니까 6146점 얼마? 56 이상이 된다. 맞아요. L의 최소값은 얼마나 된다? 6146. 7! 왜? 이게 왜죠? 이상이잖아. 수학생활 벌써 잘하네. 했나요? 잠시만, 최소값이 왜? 아니 6146은 안 되잖아. 그거 0.56이면 그거 더 퉁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수를 얘기해야죠. 됐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거짓말이죠. 진심이야. 믿지 마.
자,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진짜요? 그럼 쌤이 거짓말하는 거였어? 이게 마지막이라고 착각한 거야? 네. 아니야. 나는 알고 있었어. 선생님 마지막이라고 해. 아까 한다라고 했잖아. 마지막에 그래. 하나 더 있어. 자,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렇지. 자, 우리가 이 최종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몇 K? K에 시그마 X가가 돼요. 그럼 지금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결정짓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구간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는 어차피 상수니까 무시하고 일단 무슨 상수? 실내 상수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표본의 무엇도 크기도 영향을 주고 무엇도 평균. 표준 편차. 편차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생각해봐. 모집단이 하나잖아. 네. 네. 내가 조사는 모집단에 하는데 그 모집단의 모분산이 변할 일은 있을까? 없어. 거의 없어. 그치? 거의 없어. 그래서 시간은 보통 일정한 것을 줍니다. 그럼 변수는 대부분 누구를 조절하거나 표본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실내 상수를 조절해. 그럼 이 실내 상수랑 연관된 것은 실내 뭐였습니까? 보였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생각부터 있어야 돼. 자, 실내 상수 K가 2배 되면 구간의 길이 L도 2배 된다. 참이은 거짓이에요. 거짓. 다른 건 고정시킨 거. 자, 지금 변화할 때 이 변수에 대한 역할만 얘기해요. K가 2배 되면 실내는 나머지는 상수야. 예. N과 시그마는 고정해놓고 K가 2배 되면 구간의 길이는 2배가 된다. 거짓. 실내 상수를 두면 K 대신 2K가 들어가 구간 길이는 다음에 몇 개야? 2배가 되지 않아? 참. 머리 쓰죠. 죄송해요. 아니. 저희 너무 오래 해가지고 멘탈 이슈가 있어요. 그렇지. 네네. 오늘 학원 우리 6시간짜리? 참이죠. 네. 실내도가 2배 되면 구간 길이도 2배가 된다. 실내도요? 네. 그러면은 실내도에서 실내 보는 이제 0점 몇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적어볼게요 일단. 표를 진짜. 이거 실내도가 2배 된다면 만약에 90이면은 18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2배는 못하겠지, 그치? 그냥 뭐 만약에 40%짜리가 80%가 되거나 그런 얘기는 하겠죠. 그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실내 상수끼리는 2배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수치가 결국 실내 뭐를 나타내고 상수를 나타내는 거고 얘가 어쨌든 실내도의 몇 분의 몇 배? 2분의 1배를 나타내고 있지. 그럼 이제 봐봐. 실내도가 2배가 된다는 실내 상수가 2배가 된다는 것은 실내도가 2배가 되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야. 얘는 실내도가 몇 %짜리인 거고 68%짜리고 얘는 실내도가 몇 %짜리? 96%짜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실내 상수가 2배 된다는 얘기가 실내도가 2배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실내도가 2배 된다고 해서 실내 상수가 2배 된다는 얘기도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참이가 거짓일까? 그치, 거짓이란 말 하네. 네. 이해했어?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세 번째. 표본의 크기를 4배하면 구간 길이는 2배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10이니까
2배가 맞죠? 2분의 1배가 되죠. 분모니까. 모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거짓이에요. 2분의 1배 된다 하면 참인 거죠. 2분의 1배 되는 게 참인 거죠.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런 배수의 관계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보자. 자, 모든 요소들은 고정해놓고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구간 길이는 이제 너네가 말했죠. 어떻게 된다? 그렇지, 짧아진다. 오. 잘하는데. 분모가 커지니까. 네. 나머지는 또 다 고정해놓고 신뢰도가 클수록 네. 구간 길이는 길어진다. 그치,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율 실내 상수가 높아지니까. 그치, 신뢰 상수가 높아지니까 구간 길이가 길어진다. 그럼 우리 이거 아까 이해했던 맥락으로 할 수 있어. 구간 길이가 기니까 신뢰도가 어땠잖아? 길어요. 높아졌잖아. 네. 근데 그게 뭐 좋은 추정은 아니.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적정한 허용 오차를 우리가 정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가보자. 다른 것도 고정시키고 신뢰도를 높이면서 신뢰도와 신뢰 상수를 모두 신뢰도와 신뢰 상수가 모두 커지면 구간 길이도 길어진다. 이건 참고직한다는 거야. 근데 신뢰도를 올리면은 신뢰 상수가 올라가는 게 그치. 아니에요? 맞지? 신뢰도를 올리면 신뢰 상수가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신뢰 상수를 올리면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뭐야? 뭔 소리야? 신뢰도와 신뢰 상수 신뢰도와 신뢰 상수를 모두 올리는 게 아니라 표본 크기예요. 신뢰도와 표본 크기가 모두 커지면 구간 길이도 길어진다. 근데 크게 다 다를 것 같은데? 신뢰도가 표본 크기가 훨씬 높으면은 높아진 게 맞는데 표본 크기가 더 높으면은 나눠지니까 작아지니까 반드시 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진이 사회 잘하니? 네, 조금? 아 그래? 맞아. 사회 잘하는 애들이 거의 잘해. 오. 사회에서는 조작 편익이 여러 가지가 되니까 이런 관계성을 잘 보는데 그치?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상수는 커져요. 그럼 구간 길이가 길어질 것 같지만 모두 커지니까 표본의 크기도 커지니까 자, 이 전체 분수값은 어떻게 될 거라서? 작아질 거라서 누군가는 커지고 누군가는 작아지면 둘 다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니까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감소할 수도 있어. 그럼 얘는 구간의 길어진다는 거짓이고 그러면 어떻다라고 해야 참이 될까? 구간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알 수 없다. 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끝. 고생했습니다. 자. 약간 각성 있어. 이제야 좀 약간 정신 차렸어. 수업 시간 다 새벽으로 옮겨야겠네. 아니 약간 이때쯤 돼야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근데 제정신은 아니에요. 수업 시간을 늘려야겠네. 네. 앞에 3시간은 재우고 뒤에 3시간은 너네 재우는 동안 침대방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생겼다. 다른 애들 그러네. 침대방 만들고 3시간 재우고 집 가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더 수고. 아이고 마르게